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문 배달부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을까요? 그 전에 XRP 가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4센트대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XRP도 덩달아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언젠가 이 비트코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될 것인지. 자, 아무튼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계속됩니다. 자, 첫 번째로 몇 가지 있었던 행사들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리플사에서 UBRI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 UBRI는 바로 University Blockchain Research Initiative죠. 그래서 리플사에서 대학들과 함께 협업을 맺음으로써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는, 그리고 또한 선택된 대학교들에게 지원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련된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에 밥 라스가 참석을 했죠. 밥 라스는 코인필드의 CEO입니다. 이 캐나다의 거대한 거래소인데요. 밥 라스 외에도 큐리스 왕이라는 비트루, 마찬가지로 거래소죠. CEO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두 거래소의 공통점이 있다라면은 바로 XRP가 기축인 거래소이고 XRP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비트루 같은 경우는 엑스래핏 파트너로서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오래전에 밝힌 바가 있고요. 코인필드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엄청난 발표를 또 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XRP 레저상에서 어떤 개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뜸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행사의 개회사로서 데이비 슈월츠 리플사의 CTO가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지불 방식을 바꾸려면 우리는 인터넷처럼 완전히 오픈된 원천이 필요하다. 바로 XRP 레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가오는 미래에 XRP 레저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행사에서는 어제 제가 또 소식을 전달해드렸던 스프링의 개발자 플랫폼에 관련된 프레젠테이션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슨 비얼드가 보이고 있죠. 이런 이벤트가 있었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코인필드의 CTO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목표,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리플넷이 있죠. 리플넷의 목표는 XRP가 사용되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을 위한 지불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스프링 프로젝트의 목표는 XRP를 중심으로 전세계 개발자들을 위한 지불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그래서 리플넷 같은 경우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그리고 스프링 같은 경우는 전세계 개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XRP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넷 고객들이 200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XRP가 중심이 될 것이다. 스프링 같은 경우도 XRP를 중심으로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이제 1년 정도가 다 돼가는데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리플사가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XRP는 별개다,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사업 초반에는 이 딜립 라우도 이야기를 했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단계여가지고 단계별로 천천히 블록체인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었고, 그 단계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리플사에서는 XRP를 더욱더 많이 밀어주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업의 중심이 XRP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었어요. 그래서 리플사의 사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XRP 관련된 생태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XRP의 사용처들이 확대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오는 가격 상승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행사 같은 경우는 게이트 허브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여기 보시는 이 남자, 바로 코일의 창립자, 리플사의 전 CTO인 스테판 토마스죠. 웹 수익 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이제 끝난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행사죠. 델타 서밋. 여기에 리플사의 말잔 델라틴 씨가 참여해가지고 또 강연하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스테이지가 꽤 화려합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Let's see how we are today. We cannot build the future without knowing how we operate today. And I think when we get to the decentralized systems, that's where we need to be very cautious. Everything today in our normal life is centralized. Is operated and created by a central trusted party. 되게 멋있죠? 그래서 이야기한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탈중앙화된 경제에서의 지불 결제의 미래. 자, 결제의 미래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작년에는 블록체인과 엑스커런트, 그리고 올해는 XRP와 엑스래핏, 지금은 실시간 유동성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 광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열매가
내년에 또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앞서서 소개를 했었던 UBRI 관련 행사가 있었죠. 여기에 참석한 거래소 직원들로는 CEO들로는 코인필드와 비추로 외에 확인된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 캐서린 콜리죠. 전에 리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바이낸스, 바로 바이낸스 US의 CEO가 된 캐서린 콜리입니다. 아직도 이 리플사 직원들과 함께 이제 관계가 돈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AMA에서 캐서린 콜리는 자신이 리플사에서 일하게 된 배경 그리고 XRP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게 됩니다. 뭐라고 했는지 또 잠깐 들어봐야 되겠죠. In FX, you kind of go, maybe I got to zoom out and get into this tech world a little bit more, understand something beyond just money movement between the top bank accounts. And so I dug into what made sense for me and where my skill set could fit. And Ripple had this opportunity, and I saw kind of an underappreciation for this asset XRP. It was to me at that time kind of the competitive with FX Bitcoin. So you had the speed, you had the lower fees, you had the scalability, and that really attracted me to something. And I said, I want to build this out. And what it gave me w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just dive in both feet into exchanges, market makers, custody agents, users, you name it, retail, institutional clients. So getting that full scope from kind of a unpresuming position, covering XRP, we weren't necessarily the darling. Got me a lot of hard knocks and a lot of doors, but really gave me this viewpoint that let me have a great position to then confront finance about coming over to the U.S. So I'm super grateful for every experience I have. I won't say it's an easy route to get here, but it's totally worth keeping after it. So. 자, 그래서 리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 금융 관련된 기술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단순히 은행 계좌 내에서 돈이 움직이는 것 그 이상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가진 능력을 가지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조사를 하던 차에 리플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나는 XRP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당시 XRP가 비트코인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외환 거래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중이었고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 XRP의 속도와 비용은 그리고 또한 확장성은 월등했다.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 나는 이것을 개발하는 데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리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XRP에 대해서 알리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 다양한 고객들을 이제 상대를 할 수가 있었다. 거래소, 수탁 사업자들, 리테일 등 정말 많았었는데 XRP가 가장 환영받는 대상은 아니었어서 거절도 정말 많이 당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 덕분에 바이낸스가 미국에 진출한다 했을 때 이 직책 바이낸스 CEO에 지원을 하고 이 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 모든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캐서린과 같은 사람들은 차이점을 바로 보는 것이죠. XRP의 강점이 뭔지 그것을 보게 되었고 비트코인과 다른 점, 그래서 리플사에 입사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의 대장은 비트코인이 맞죠. 거의 왕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능력만으로 봤을 때는 XRP가 월등하다 이것이죠. 결국 이 암호화폐를 실제 상황에서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은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 이걸 쓰려고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암호화폐들의 생태계라든지 성능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XRP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바이낸스 US에서도 나중에 리플사와 협업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에 의해서 CG가 오늘 이런 트윗을 올리게 됩니다. 앞으로 바이낸스 덱스, 탈중앙 거래소죠.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에서 XRP가 지원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생태계가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바이낸스 덱스가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XRP 상장 소식을 또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D코인이라는 곳에서 XRP를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거래가 진행되는 페어로는 비트코인과 함께 페어가 상장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Gcox라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마찬가지로 XRP 상장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거래소 비토CTO, 여기는 인도네시아 거래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계속해서 생김으로써 암호화폐 전체의 생태계도 넓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XRP 유동성 증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 파운드를 사용해서 XRP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리플사의 고객 중에 한 명이죠. 내셔널 뱅크 오브 쿠웨이트에서 최근에 언론 보도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디지털 뱅킹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사의 트랜스퍼 네트워크, 아마 리플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시장에 진출하며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모바일 앱도 발전시키는 중이다 라고 리플사의 기술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문은 이렇게 생겼고요. 쿠웨이트 타임즈라고 되어 있네요. 예, 여기서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리플 에스크로 계좌에서 3개의 리플 지갑으로 각각 5억, 3억, 2억 이렇게 10억 개가 이체가 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흥미로운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4일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방코 센텐더 뱅크 스페인의 혁신부서의 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마누엘 씨라고 하는데요. 이 마누엘 씨가 10월 14일 리플사와 이 방코 센텐더 뱅크가 협력하는 것에 대한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 주제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리플사와 일을 하면서 어땠었는가, 그들의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리플사의 입장에서도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또 보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객들이 직접 나와서 어땠는가, 그것만큼 신용할 수 있는 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물건을 구매할 때도 항상 상품평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내일 드디어 폼플리아노와 빵형과의 인터뷰가 또 진행이 되게 되죠. 팟캐스트에 이제 빵형이 출연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는 트위터 멤버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철없는 또라이들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장난질을 치거나 그 외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게 쓸데없이 싸움을 걸지 말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디 내일 있을 이 팟캐스트 및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XRP 커뮤니티가 조금은 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다시피 제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도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채널 유지할 수 있고요. 항상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